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오늘도 종목 문의를 주셨는데요. 오늘은 이제 대성 엘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주로 현대모비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 같이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. 일단 문의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성엘텍이 이제 1130원에 비중 30% 그리고 2021년 10월 19일에 매수를 하셨네요. 굉장히 좀 오래 들고 계시죠. 벌써 이제 반년 이상이 좀 다 돼가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상한가가 어제가 아니죠.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를 쳤던 종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 정도는 어느 정도 단기간에 받았지만은 오늘 또 이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작년 10월 한창 급등할 때 꼬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. 10월 19일경에 1130원 부근에서 비중이 좀 높으시네요. 30% 정도 들어가 계시는데 저번 주 상한가 나올 때 고민하다가 지금 이제 못 팔고 대응을 잘 못하신 거죠. 그래서 홀딩 중인데 오늘 급락이 나오네요. 10월 19일이면은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. 10월 19일. 두 번 정도 이제 조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의 특성이 좀 꼬리를 잘 달아요. 그래서 사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엔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1130원에 비중 30%라고 하셨죠. 그러시면은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심했다가 그나마 조금 손실을 어느 정도는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 상황이죠. 근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업계를 보면은 하반기부터는 훨씬 더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이냐가 문제고 또 이제 가격 전략을 어떻게 또 세우시냐가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사실 이제 750원 8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죠. 그렇지만 이제 기간도 기간이고 매수가도 너무 높다라는 어떠한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비중이 10%에서 15%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비중도 상당히 좀 있으시다라는 거고요.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3%나 또 증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이제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내에 어떠한 무역 수지 적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업종이 어떤 게 있느냐? 바로 이제 자동차.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종목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기차도 국내도 당연히 잘 팔리지만은 해외에서 굉장히 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종목도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좋은 것만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. 모든 종목이 아무리 이 종목 대박이다 좋다 그래도 주가라는 것은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. 주가 전망이라는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. 항상 단점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다.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거의 매출의 거의 80~90% 이상이 현대차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 이제 현대차의 어떠한 방향성에 따라서 같이 비례해서 간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좀 휘청하거나 이전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시에는 같이 휘청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은 좀 분명하겠지만은 아무래도
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. 이게 영업수익성 얘기죠.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다라고 좀 보겠지만은 결국에 업황 자체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. 예,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미국 연준의 어떠한 금리에 대한 어떠한 경로 패턴을 좀 보게 되면요. 통상적으로 4분기 때 이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됩니다.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당분간 6월에서 이제 7, 8월 본격적인 하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. 일단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매수가가 문제라는 거죠. 종목이 아무리 좋던 나쁘던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 있고 없고가 항상 갈리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급락이 나오지만 딱히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시장도 지금 딱히 좋지 않은 그런 조정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도 있다라고 좀 보겠고요. 또 이제 상한가, 굉장히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. 거의 1년 넘도록 상한가를 가지 못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 부분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요게 지금 겹쳤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지극히 저는 좀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가격 전략을 세우셔야지만 이렇게 상한가 칠 때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더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조정이 또 심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개월 동안 또 이제 이때 조금이라도 팔 걸, 이게 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의 또 심리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항상 어디서 나는 팔 거야.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거야. 목표가는 얼마야. 이게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1130원이신데 지금 대략적으로 손실률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원래 뭐 한 40% 가까이 마이너스셨는데 다행인 것은 20%대까지 지금 거의 회귀를 했어요. 그죠?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건데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다 팔기는 좀 아깝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비중이 30%시죠. 4분의 1,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떨지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왜냐면 30%라는 비중이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묶여있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절반이라든지 3분의 1 뭐 손절 자체가 지금 당장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 뭐 5분의 1까지도 좀 괜찮습니다. 그래도 5% 정도를 덜어내는 거죠. 5분의 1 정도 이제 축소를 하게 되면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기회비용을 만드시는 게 조금 어떨지 이런 판단입니다. 왜냐면은 지금 일단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어요. 그만큼 지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고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실 중인 종목에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어서 갖고 있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2분의 1이든 뭐 가져가 볼 만은 하다.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문의 주신 분의 날짜와 매수가를 고려해서 오늘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은 과연 이제 중간에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전략은 저희가 했던 대로 할 거고요. 항상 분할 매수, 분할 매도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 7개월간 보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또 누적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지 한번 스타트 해보도록 할 텐데요. 항상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은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할 땐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겠지만은 그 반대로 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. 주식은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격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. 벌써 뭐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. 한눈에 봐도. 특히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저번 주 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죠. 6월 3일에. 이때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.
네,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. 그렇지만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1130원에 비중이 30%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쳐도 본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죠. 여기서 지금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될지 더 가져갈지.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기 위해서 결국에 분할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봤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 7개월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총 9번의 매도와 누적 수익률 39%를 달성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7개월 기다리시고 거의 20% 가까이 마이너스세요. 근데 결국에 가격 전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플러스 39%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누구나 좋은 종목인 거 다 알지만은 결국에 그 같은 종목에서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가격 전략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. 또 이제 종목 브리핑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 브리핑 요청이다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